길건우 대표님과 아주 재미있게 오늘 토크를 2박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번엔 메타버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뜰 때 지금 AI 같았죠. 모든 게 세상이다, 그죠? 네. 가상인가로 메타버스로 돌아갈 것처럼 그랬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근데 메타버스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요. 이미 사실 산업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지금 고민입니다. 제가 그때 메타버스 하는 분, 버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메타버스를 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공부 안 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발음 하시는 분. 공부 안 한 거다.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에다가 유니버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버러 좀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하면 안 된다. 그치. 그 사실 업에 대한 발음이 다르다. 업에 대한 이해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라는 것처럼. 네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는 근데 조금 또 우주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관련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메타버스가 저는 움직이는 거는 그전에는 그냥 그 로블록스. 그러니까요. 네, 그 게임이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뭐 글로벌리도 로블록스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게임들도 보면 주권 한번 쳐보겠다 말씀하시는 동안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유행을 타다 보니까 야 로블록스가 그거야? 그 안에서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뭔가 그 안에서 뭔가를 자꾸 창조를 하잖아요. 로블록스의 제일 좀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진행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조금 받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잘 갈 때 로블록스가 140달러가 지금 36달러네. 너무 잘 갔죠. 지금 36달러야. 네. 그리고 이게 코로나여서 제가 볼 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못 만나니까 누군가를 못 만나. 심지어 그때 로블록스 잘 가고 메타버스 잘 갈 때 사회적인 현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유튜브 중에 먹방은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술 먹방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 혼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혼자서 술 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떨어져서 하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가상이라는 게 아니면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게 나쁘지 않네. 그때 메타버스가 조금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대면하는 시대가 다시 이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논외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결론은 이쪽은 계속 가고는 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가 조금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CES 2023 이후부터지 않을까. 이달 말에 이달 지났죠. 말이죠. 지났고 이달 말에 뭐가 있지 또? 이제 W. MWC. 이제 맞아.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플에서도 이제 VR 얘기가 나오고 결론은 메타버스를 가장 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건 저는 XR이죠. XR, VR 이게 다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노는 거는 이제 지겨운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니까 그 안에서 노는 것도 재밌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밖에서 노는 게 이제 다시 재밌어지니 안에서만 노는 건 별로인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현실과 가장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좀 관심 밖으로 나갔다가 CES에서 애플이 올해 상반기 때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또 MS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 이슈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는 거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투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메타버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관련주 옛날에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확산되고 섞여요. 많이 섞이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주 여기 피케는 거 보실래요? 위즈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엑스. 여기 사실 메타버스면서 약간 콘텐츠 스튜디오 만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고. 맥스트, 알체라, 바이브 컴퍼니, 하이비전, 선익 시스템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뉴프렉스인데 다 있네요. 다 있어요. 소울옥션, 갤럭시 모니터까지 있어. 근데 메타버스 NFT 얘기 나올 때 뭔가 겹쳐서 나온 건데 지금도 이 중에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AI 관련해서도 하이비전,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도 AI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막 섞여가지고 네. AI, 그러니까 메타버스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AI하고도 그 기업이 이렇게 엮인다니까요. XR도 그렇고 막. XR도 엮이고 네. 그다음에 컨텐츠도 많이 엮이고 그러니까, 네. 왜냐면 초반에는 대부분 움직였던 게 NFT 관련해서 사실은 메타버스랑 이렇게 딱 묶여서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때 P2E가 나오기 네. 시작을 했죠. 플레이 투 언. 네, 게임하면서 돈 번다. 그럼 가상현실에서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가상화폐다. 이게 날개를 달면서 사실은 대부분 그 관련된 주가들이 정말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 좀 지나보고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위메이드는 10배 올랐죠. 네, 위메이드도 뭐 괜찮아지긴 했지만 또 사고 한번 터지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오를 때 네, 잘 오를 갈 때 때 그 정말 기대감으로 갔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학습이 되다 보니까 네. 그거랑 엮여서 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재료가 소진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22년도에 P2E 관련된 게임을 출시하겠다는 게임사가 다 했지 다. 다였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데가 없었어요. NC 소프트도 네. 했어. NC 다 소프트, 했어요. 크래프톤도 얘기했어. 다 근데 했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대로 나와서 그 게임을 출시를 하고 유저들이 인입이 된 게임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위메이드도 뭐 그러고 있는데 뭐 다른 회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재료는 저는 소진됐다라고 보고 그때는 있고. 회사에서 아마 야 P2E 한다는데 니네는 뭐하니 그러면 막 업무 그치. 보고 막 했을 거야. 그치. 그죠? 저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합니다. 뭐 네. 그랬던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대인 게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NFT랑 엮인 거는 저는 탄력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메타버스만 보는 건 저는 별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메타버스랑 엔터가 엮이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XR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XR 정말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뭐 애플이건 삼성전자건 뭐 MS건 여기서 나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저는 엔터 그걸 가지고 콘서트를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콘서트 그 대형 콘서트 미국 쪽이 사실은 콘서트 쪽에서는 매출이 제일 크거든요. 대형 콘서트가 굉장히 많아서. 근데 코로나 전에가 평균적으로 티켓 가격이 $90대였어요. 근데 지금 $110, $120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이 올해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은 $110, $120를 주고도 가고는 싶죠. 근데 물리적인 거리, 그다음에 그쵸? 금전적인 비용. 네. 이거를 부산에서 하게 되면 뭐 온 팬들도 있잖아요. 그쵸. 비행기 타고. 근데 비행기 타고도 어렵죠. 어렵다. LA에서 네. 하는데 아미들은 엄청 가고 싶지. 근데 너무 가기 가고 싶지. 어렵죠. 없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때 코로나 때 이미 하이브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온라인 콘서트. 맞아요. 했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조금 현실화 시켜서 많이 보여주는 것들을 했는데 네. 가격으로 따지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 XR 기기가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불이 제일 먼저 붙는 거는 엔터. 결국은 이제 네. 컨텐츠 그죠? 네, 컨텐츠. 얘기했어요. 메타버스 때 맞아요. 플랫폼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는 네. 기기, 컨텐츠 맞습니다. 이렇게 간다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가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본다라고 하면 XR 기기 쪽은 어찌됐건 LG 쪽이 가장 그렇죠.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소니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애플에서 XR 기기가 1세대는 사실은 LG에서 수주를 받지는 않아요. 소량밖에 안 되는데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C 제품을 만들어 놓고 가능성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결론은 LG 이노텍으로 또 넘어올 거거든요. 네. LG 디스플레이 것도 갖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혜가 가장 1번. 그리고 여기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저는 그 다음은 바로 엔터. 야, 이게 정말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하면은 정말 아미들이 열광을 하거나, 아까 스트레이키즈. 네. 네, 이런 엔터 쪽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저는 볼 것 같습니다. 네. 엔터의 진심입니다. 오늘은 엔터 네. 주제가 없는데 다음에 엔터 주제 한번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이게 또 세면 안 되는데 네. 정말 뭔가 좀 글로벌리 1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네네. K 콘텐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는 오늘 이제 어쨌든 중간결론을 내면 메타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뭐 AI나 이런 것처럼 탑핑 몇 개 이걸로 가자라고 규정짓기 좀 어려워, 그죠?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막 섞여 있고 네. 개별 기업 단으로 보면서 네. 이게
엮여 있는 그렇죠. 개별 기업.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메타버스 NFT 관련주가 있는데 서울 옥션도 등록이 돼 있다니까. 그때 네. 아마 NFT 뭐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NFT를 하면 결론은 서울 옥션 가서 팔거나 그러니까. 이거죠. 근데 최근에 서울 옥션 올랐는데 NFT 네. 때문에 올랐느냐? 아니요. 아니에요. 매각 얘기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네. 이게 다 갤럭시와 모니터링 뭐 때문에 올랐더라. 뭐 이게 자주 있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메타버스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아니야. 예.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또 관련은 있어, 그죠? 네, 관련은 다 있는데 네. 저는 메타버스만 보는 기업들은 사실은 추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대장주로 갈 거는 아직은 없다. 네, 그러면 그냥 기기에 집중하자.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XR 기기에 정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왜냐면 여기에 카메라 센서 정말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사실은 카메라 시장이 뭐 하이엔드로 넘어가고는 있지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혁신이 없죠, 네, 사실. 혁신이 없어요. 근데 이 카메라 기업들 자체가 지금 넘어가는 게 전장으로 이미 많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플러스로 XR 쪽으로도 계속 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슈들을 차라리 꾸준하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메라 관련된 시장, 그다음에 뭐 센서 관련된 시장. 근데 이게 결론은 네. XR이랑 묶여야 된다. 근데 이제 가장 대장주를 꼽으라고 하면 결론은 LG. 쪽을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이노텍이나. 네, 그죠? 이노텍이나 네. 결론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LG, 경우에도 그렇죠. 결론은 이게 미니 OLED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밀접한 가까이 봐야 네, 되고. 가까운 데서 보니까 일반 OLED는 안 돼요. 그리고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시장을 들어온다라고 해도 이쪽에서는 수주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3D랑 LGD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3D는 삼성 네,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근데 여기는 뭐 3D인 줄 알았어. 3D라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수혜를 보는 거는 네. 이 두 가지 기업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최근 삼성 들어서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은 논외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없죠. 네, 그러면 그래 로봇 좋다 이거예요. AI 좋다 이거예요. 근데 못 잡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도 지금 결론은 XR 기기가 아마 두세 달 내로 첫 서문을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이런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LG 이노텍은 이제 그것 네. 때문이면 볼 텐데 워낙 뭐 애플 쪽에서 중국의 공급망 이슈 뭐 이런 게 또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눌려서 많이 LG 눌렸죠. 이노텍도 못 가는 거죠. 많이 눌렸죠. 근데 네. 차라리 눌렸긴 했는데 지금 바닥은 잘 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투자를 뭔가를 저희가 안전하게 갈 걸 하나 고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저는 담아두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괜히 뭐 딱 이 특정할 수 있는 특징주가 없는데 쥐어짜지 말고 네, 하지 말자. 관련된 그 이야기들과 조금 더 네. 확장될 수 있는 네. 것들 그런 쪽으로 해서 네. LG 이노텍 또 LG 그룹 관련주 네. 그다음에 엔터주 네, 엔터. 엔터주는 엔터나 컨텐츠 얘기는 컨텐츠는 뭐 위주이기는 또 계속 뭐 생성을 하겠지만 네. 아니 예를 들면 OTT나 네. 이런 네. 업체들은 나중에 네. 네. 하시죠. 네, 오늘 다 쓰면 안 되고 그 주제는 다음에 한번 네. 잡아서 네. 보도록 하죠. 예, 오늘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